네,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서 좀 하향 조정의 폭이 줄었을까요? 지난주 이제 이익 동향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네. 봤을 때에는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좀 됐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신흥국은 마이너스 1.4% 하향 조정되면서 네. 지난주까지 이 하향 조정의 폭이 좀 축소되는 듯해 네. 보였지만 재차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 국가별로 한번 확인을 그러죠. 해보면은 일단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좀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4% 정도 하향 조정이 크네요. 되면서 네. 이익 모멘텀이 좋지는 않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는 일단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이거 좋은 왜 이러죠, 상황이고요. 이거? 네.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도가 글로벌 국가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이익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좋은 모습이네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계속 좀 빠지고 있고 한국이 또 상대적으로 네. 더 부진하고 이게 이제 저희는 마음에 더 걸리는데 업종별로는 어떤지를 좀 보죠. 지난주에 이제 업종별 흐름에서 돌아서는 것들,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 위주로 좀 봐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 드렸는데 선진국 보니까 사실 에너지 말고는 다 좀 처져 그쵸. 있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업종이 플러스로 살짝 전환이 네. 됐었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해봤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도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영향이 좀 컸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은 에너지 업종 말고 이 필수 소비재랑 산업재가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상향 전환이 된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 산업재 쪽의 주가 흐름이 어닝하고 같이 괜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신흥국 내에 이 산업재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반대로 유틸리티나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특히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IT 다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다 네. 포진되어 있는 sek터인데 이쪽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선진국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신흥국에서 산업재 섹터가 돌아서는 모습이 2주째 보였고 우리나라도 비슷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나라 업종별 주가 흐름 그리고 이익 동향은 어떤 상관관계를 그렸을까요? 네. 우선 이익이 괜찮은 업종은 뭐 보험이랑 에너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는 마찬가지로 이익이 뭐 유가 때문에 네. 좀 좋은 업종 중에 하나고요. 보험 업종도 2분기에 생각보다 특히 이제 손보사 위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네.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철강이나 상사 자본재, 건설 업종도 코스피 대비로는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뭐 인터넷 게임이나 미디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사실은 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네. 최근 몇 주 동안은 어쨌든 맞아요. 이익 모멘텀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네요. 이 변화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보시는 것도 주관으로 의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익 동향에는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일주일 전 대비해서 연간 이제 영업이익이 214조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2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2021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3%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3%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2분기에 그러네요. 나타나면서 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뭐 2% 중후반 정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로 진행될수록 뭐 거의 0%에 가까워지거나 네. 감익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익까지요. 네. 이익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조심하자라는 뭐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로 봤을 때 이익 추정치도 최근에 조금 더 하향이 네. 돌고 있나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분기랑 2분기 이제 확정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변화율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3분기랑 4분기를 떼놓고 보게 되면은 6월달 기준으로부터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YY로 봤을 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 가까이 감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4분기는 뭐 지금 54조 원 정도로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 실적을 하회하는 그런 분기였기 때문에 4분기 자체가. 네, 네. 그 수준까지 감안해 보게 됐을 때에는 대략 한 4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 실질적인 어닝은 100조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214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200조 원을 좀 하회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도록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네요. 어느 섹터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는지도 흐름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보죠. 네. 이번 주에는 뭐 연간 영업이익 변화율하고 분기 영업이익 변화율을 좀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변화율로 봤을 때에는 뚜렷하게 뭐 디스플레이 업종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익 모멘텀의 변화가 보이질 않아서 좀 3분기만 제가 좀 따로 네. 분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0.2% 소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자동차, 운송, 헬스케어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디스플레이, 철강, 상사 자본재, 호텔 레저 업종 정도가 안 좋았는데 네. 이 상사 자본재 업종은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좋은데요. 이 주 SK가 그러니까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경이 뭐 새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뭐 삭제가 됐을 때에도 변화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 상사 자본재는 실질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서 하향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신규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되면서 추정치가 변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일어난 섹터는 디스플레이, 철강, 호텔 레저, IT, 가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사자본재도 아래쪽에 있긴 하나 이건 좀 다른 이유로 발라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IT, 가전 정도가 아래쪽에서 봐야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위에는 뭐 자동차, 운송, 헬스케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 저희 골라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거 자동차부터 볼까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품사인 SL하고 이 화신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자동차 부품 쪽도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L, 화신 이런 기업들의 3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 폭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실적도 좋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최근에 꽤 자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뭐 대형 빅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셀트리온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이 대웅제약하고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스템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은 헬스케어 섹터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실적 지금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장이 귀해지는 구간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헬스케어 뭐 실제 숫자 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건 좀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랫단에서 디스플레이를 제하고 나면 가장 좋지 않았던 게 철강 비철이에요.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중국 쪽에 이제 철강 가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실제 이제 한국 기업들 철강에도 좀 어닝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나 그리고 이제 대한제강하고 이 한국철강은 이 철근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경기가 뭐 어쨌든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강, 비철금속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은 이익 추정치에도 변화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